네, 안녕하세요. YN 고전익기입니다. 오늘은 생활기록부 그리고 독서활동 사항이 어떻게 고입에 활용되는지 일단 오늘은 고입 기준이고요. 다음에 대입을 제가 설명할 건데요. 고입과 대입은 좀 완전히 달라서 고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입이라는 것은 특목고, 외고, 자사고, 또 여러 가지 국제고 이런 대학들이겠죠. 일단 생각보다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성적은 2, 3학년 때 성적이 반영되고요. 생활기록부는 1, 2학년 거 위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3학년 거는 어디까지 반영되냐? 독서활동까지 반영이 됩니다. 보시면 보통 진로희망사항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1, 2, 3학년 때 창체 그런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자유학교 활동사항 그런 것들 들어가고요. 독서활동사항,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1, 2학년 때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3학년 때 거는 독서활동 사항만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독서록을 어떻게 내야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부특기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부특기사항이라는 건 과목별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써줘요. 그러면 처음에 과목별로 할 때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다 똑같겠죠. 수학은 몇 단원에 뭐를 풀었다, 국어는 품사를 뭐를 했다, 영어는 뭐를 했다. 어떻게 보면 전교생이 거의 똑같은 세부특기사항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내가 세부특기사항 이거 내용에 추가해 줄 테니 이 활동을 해올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손을 안 드는 학생이 있겠죠. 우리 학생이 안 드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손을 들어요. 그러면 사실 과학 선생님이다. 그러면 분야가 여러 개 있어요. 생물학, 물리학, 또 화학,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되니까 가위가위보를 시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점인데요. 가위가위보를 시켜서 관련된 활동을 해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관련된 활동을 하고 레포트 같은 거를 쓰거나 PPT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다 세부특기 사항에 과학학 그 부분에다가 이 친구는 물리학에 뭐를 했고 생활에 물리학을 뭐 했다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시키는 선생님은 굉장히 감사하죠. 왜요? 세부특기 사항을 적어주기 위해서 시킨 건데 이런 것도 안 시키는 과목이 제가 봤을 때 좀 아쉽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수행평가들을 많이 시킵니다. 수행평가들은 전교생에게 고루 시키는 거죠. 근데 수행평가를 잘해온 학생들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써주는 편이라 수행평가는 잘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많은 과목일수록 세부특기 사항을 많이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토론대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진대회, 글쓰기 대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글쓰기 대회가 맨날 있는데 그거를 수상 경력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 일단 하겠다고 손만 들고 참가해서 글쓰기 대회를 해요. 수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선 본선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 내용에 참가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도 경력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별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고요. 그럼 두 번째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 동아리를 해야 사실 자소서 3번에 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의 내용들을 보통 쓸 때 동아리 활동 내용이나 이런 걸 쓰는데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안 하면 체육 시간에 팀 경기를 한 내용들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한 티볼 대회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하면 거기 에피소드가 좀 있을 거고 그 에피소드를 살려서 자소서 3번에 해당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제 봉사활동이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면 좋습니다. 그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동아리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동아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데 국어 동아리에 들었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자기소개서
쓸 때 녹여낼 수 있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독서 활동 사항입니다. 독서 활동 사항이라는 건 이제 학교에 독서록 양식이 있어요. 뭐 사대부여 중은 수첩, 성신여 중은 뭐 노트, 기름중도 노트, 또 어떤 학교는 그냥 인터넷에서 자기가 쳐서 그걸 넣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안 한 학교들은 아이들이 하도 줄거리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베껴서 복붙을 하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손으로 써라 이런 학교 있고, 상갑상주는 뭐 소설과 뭐 비문학 양식이 다르고 성신, 한성, 뭐 대광 다 다릅니다. 그 양식이 다 있는데요. 그거는 언제 내느냐? 보통 학기 끝날 때 냅니다. 근데 애들이 이거를 잘 안 내요. 그래서 저랑 읽은 책들도 안 내면 정말 갑갑하죠, 저는.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독서록 하나를 낼 수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읽었으니까 그것을 내는 거고요. 그거를 낼 때 이제 그 위에 과목이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 뭐 내가 코스모스를 읽었어. 그럼 과학 선생님한테 낼 수 있겠죠? 동물농장을 읽었어. 그러면 국어 선생님한테 낼 수 있겠죠? 뭐 통계학 책을 읽었어. 그러면 수학 선생님한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골고루 내는 건데요. 과목별 선생님한테 내기도 하고요. 보통 사서 선생님한테 내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 과목별 선생님한테 내는 경우는 예를 들어 과학 선생님한테 그 종이를 냈어. 저 이거 읽었어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나이스를 열어서 제목을 써줍니다. 일단 증거로 그 독서록에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만 들어가요. 제목만. 그런데 고입에서 이 제목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책을 깊이 있게 읽었냐를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 저희 원에서 읽었던 고전들을 내는 것만 해도 사실 되게 충분하거든요. 되게 충분하고 사실 왜 따로 낼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자소서에서 당연히 녹여집니다. 그 노하우를 제가 알고 있겠죠. 그 고전들을 자소서에서 녹여내는 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부 특기 사항이 부실하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그런 것들을 녹여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소서를 잘 쓰는데, 제가 특목고를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는 경력이 있습니다. 특목고 준비를 같이 해봤는데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저는 자소서에 고전 작품에 대한 언급이 한 두세 권 이상 항상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고전이 그만큼 통섭의 책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넣어도 고전을 활용해서 자소서를 쓰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세부특기 사항이 좀 부실하고 뭐 주제 탐구 활동 이런 게 좀 부실해. 근데 갑자기 내가 뭐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 이랬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죠.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엮어내고 녹아낼 수 있고, 내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계기가 뭐냐 이랬을 때 사실 독서가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전 읽기에서 했던 것들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학기가 끝날 때 내고요. 한꺼번에 내기도 하지만 골고루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1학년 때 뭐 2권, 2학년 때 3권 막 이렇게 내다가 3학년 때 고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급해갖고 10몇 권을 냅니다. 자, 입학사정관은 알고 있죠. 아, 이 친구가 급해갖고 3학년 때 다 때려 넣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면 안 되고, 그냥 저희랑 읽었을 그 정도, 2-3권, 4권, 매년 골고루 고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독서 활동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3학년이어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출하시고 독서록을 보강하고 좀 독서록을 균질하게 책 읽는 학생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 독서 활동을 꼭 내야 됩니다. 이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국어과를 가려고 그래. 근데 중국 문학이 하나도 없어요, 책에. 그러면 갑자기 중국어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하고 보통 특목고를 보내실 어머님들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책 목록도 주기도 하고, 또 저희랑 읽는 책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고전은 거의 다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서 목록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특기사항, 주제탐구 활동, 진로 활동, 독서록 어떻게 고입에 반영되는지.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 우리 학생이 코스모스를 읽었어. 근데 코스모스를 읽었는데 내가 만약에 면접관에게 그 코스모스 질문을 받을 것 같아. 근데 그 질문 받는 게 무서워. 그래서 책 읽는 걸 안 넣었어. 이러지 마세요. 자, 면접관이 코스모스 220쪽의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학생과 이 학생의 꿈과 이 학생의 장래희망과 진로희망과 엮어서 그 코스모스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전 읽고 자신감 있게 넣으시고요. 저랑 읽은 책들은 제가 면접 준비할 때 보니까 아이들 다 생각납니다. 자기가 쓴 글 보면 다 생각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책들 내시면 되고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사실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부터 같이 책을 읽어온 학생 보니까 중1 되니까 한 10,
18권 정도가 벌써 고전이 있더라고요. 저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그 세월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골고루 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초등학교 때도 고전을 읽었기 때문에 그거를 중학교 독서록에 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어디 중학교 갈 것 같은지 좀 물어봐서 그 양식에 맞게 쓰기도 해요. 마지막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진짜 읽었다는 거죠. 여기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무조건 다 내시고,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시작했어. 근데 양이 적어. 근데 그 좀 채우고 싶어. 그럼 생활기록부 특강이 있어요. 저희 특강 보시면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 생활기록부 특강을 통해서 독서량을 좀 압도적으로 늘리고 또 혼자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저희가 주거든요. 그걸 읽고 그거를 또 정리하고 이런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 특강에서 이제 조금 아이들이 그거를 채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독서량을 좀 늘리고 싶다, 압도적으로 독서 목록도 늘리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1년마다 생기부를 가져와서 저랑 의논하시고 저랑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독서록이라도 착실히 중2 때까지 넣어놓고, 어쨌든 진로를 정하는 게 좋은데 정하는 게 어려우면 어쨌든 고전을 많이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진로를 하든 그것이 다 고전에서 통섭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준비하시는 분들 저하고 꼭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